나경원 원내대표와 고 김민식 군 어머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 다 어머니죠. 그러나 한 사람은 5살 자녀가 그것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숨졌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국회가 멈춰섰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 가속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이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염치를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십시오. 억울하게 숨진 아이들을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 어머니들은 당일 자신의 자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었던 날 쓴 울음만 삼켜야 했습니다. 장 소장님,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요. 정말 민식이법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까? 처음에는 그냥 190개 법안 모든 것에 다 포함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많이 받으니까 나경원 대표가 약간 좀 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민식이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법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페이스북에는 5개 법안은 아니다. 또 민식이법 같은 민생 경제 법안은 미리 처리하자. 그래서 국회의장께 요구를 한다. 이 법안들을 빨리 안건 상정으로 조정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두 번째 이런 법으로 처리를 해서 정말 눈물을 닦아주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듭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던데요. 말은 바로 하자. 오히려 어린이 안전법안 차갑게 돌아선 건 여당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은 어머니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는 거다. 선거법 상정을 조건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린이 안전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하던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단식을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 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이 통과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에 상당히 작은 숫자의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거기다 또 홍준표 전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공수처 이런 거 다 넘겨주자. 선거법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관련된 민생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선거법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잘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서 배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더 패스트트랙 같은 법안이 좀 필요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당의 소위 유불리를 따져서 생명법과 민생법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어떤 형태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자유한국당은 국민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될 거다. 이거 더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원내대표까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상황이니까 전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는 전 그럽니다. 국회의장이 12월 2일인가 3일인가요?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 민식이법 조사, 유처 3법과 국민들이 진짜로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건 서로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약속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나중에 하시던 말도 제가 볼 땐 그 이후에는, 저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을
미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 내에서도 신보라 최고위원이요 단식 5일제를 맡고 있는데 정말 속상하다. 엄마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이 민식이 법안 관련한 의견을 내던데요. 네, 이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민식이법 자체는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이 아니었고요. 나머지 좀 4개 법률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것도 알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법, 민생법을 뭐 방기한다, 뭐 볼모로 잡는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민생법을 원하면 그러면은 우리 당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면 되시잖아요. 본회의 아닌 게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앉는 거는. 그런 걸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니 결국 앉는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그거 열었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열어보세요. 민식이법을 통과 안 시키나.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 열면 5개 법률 비민생 법안들은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도 없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필리버스터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것을 마치 거짓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 이제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왜 다시 장외에 있느냐? 장내로 빨리 들어와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국회 내에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여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봐서 막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 또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이에요. 정부 여당이 과연 협치의 의미가 있는지, 협치의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더라도 적어도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그걸 걸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마찬가지지만 선거법 문제를 막기 위해서 모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수단 갖다가. 그걸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법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듯이 제가 볼 때는 몇 개 법안을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만 상정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갖다가 올리는 것들을 원칙으로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99개의 법안 갖다가 필수를 갖다가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해서 다른 민생법안이나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 그것 볼모로 잡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그건 사과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네. 나경원 원내대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원래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모든 법안,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의도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그걸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나머지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2가지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다른 법안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199개 전부에 대해서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자체가 마비된다는 걱정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수 더 물린 것이 비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그렇다면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한 수 물러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자체는 선거법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시키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식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가 거래 대상이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란 것은 지금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펄펄 뛰면서 비상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던데요. 어떤 걸 하겠다는 걸까요? 당장 이제 내일부터 전국에 긴장이 더 고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 휴일임에도 나와서 이 같은 의견을 발표를 했었죠.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 기획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짜 처음으로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어쩌면 이제 황교안 대표도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는 활로를 모색을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까요? 장 소장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내대표 경선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원래는 이제 임기가 한 12월 12일 정도인데 그럼 당원 당규상 5일 전인가요?
그 네. 전에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7일 정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 주요. 예. 네. 근데 뭐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날 끝나니까 그 이후에나 이제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저 지도부 못 믿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빨리 진열 새롭게 정비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인의 좀 사심이 들어가 있어 보이고요.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네. 본인들이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네. 의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필리버스터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잘못이 아니고 저는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생 법안과 그 어린이 보호 법안 같은 경우엔 네. 안건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까지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이건 지탄받아야 할 정당이죠. 하지만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특정한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편을 들면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본회의를 무산시켜서 민생 법안 처리를 못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한국당의 잘못입니까? 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겠어요. 국민 요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과시키는 방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서로 할 얘기 되게 많은 거죠. 제가 볼 때 서로 쌍방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어디 일방의 잘못만 분명히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은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제안을 하세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민식이법과 몇 가지 핵심적 법안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통과가 되는 거 자연스럽게 통과시키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필리버스터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1차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그걸 문희상 의장이 이 본회의 필요 없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상관없이 민식이법이나 아니 민생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제로 선거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그 선거법 상정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는데 그것을 안 아니 하도록 그걸 하는 상정을 조건을 한다는 걸고 자체가 있다는 처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시는 게 서로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서로가 좀 못 믿는 거잖아요. 못 그러니까 문제 믿어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울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재는 누가 할 수밖에 국회의장 할 수밖에 없어요. 중재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어느 당도 안 믿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개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국회의장 아니면 그걸 보장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국회의장께서요 며칠 전에 12월 3일 날 선거법이 상정이 되면은 부의가 되면 그런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여야 합의해라. 그래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 이게 바로 여태까지 국회에서의 관행과 전례와 관례였는데 그것을 무시하시고 선거법만큼은 집권 여당의 뜻에 맞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인 중립에 상당히 위배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스트 트랙에 따라서 네. 선거법이 상정이 되는 것은 프로세스대로 가는 겁니다. 프로세스로 가서 만약에 선거법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반대를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토론을 하면 되지. 이 선거법 말고 다른 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반대하는 법은 따로 있는데 다른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이 되니까 국민들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더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의장 못 믿겠다. 선거법 몰래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아니다. 합의하라라는 그런 논란 속에 부딪혔던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뒤에서 서로 만나는 게 더 필요하겠죠. 일요시사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